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PR이 2가 안 되는 이 엄청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대주주가 이 주식의 주가를 띄워야지만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태형건설입니다. 일단 이 건설주 중에서 PR이 2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건설주 중에 하나가 예,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건설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태양건설이 엄청나게 소외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건설을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런 건설업이 아니라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대한민국 1위의 폐기물 업체를 보고 투자했던 분들이 꽤나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한 분할을 통해서 태양건설은 100% 건설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TY홀딩스를 통해서 TSK 코퍼레이션이 그쪽으로 이제 간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PR이 2가 안 되는데 수주잔고가요. 수주잔고가 디벨로퍼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대한민국 대표적인 디벨로퍼 HDC 현대산업개발, IS동서, 동원개발, SKD&D 이 정도를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태양건설의 수주잔고가 가장 많습니다. 7.5조 원이에요. 무려 7.5조 원에다가 이 디벨로퍼를 좀 경외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부채가 너무 높다. 지금까지 부채가 높았던 건설주의 주가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용지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 태양건설이 이제 분할 상장되기 전까지는 이 태양건설 사실 자회사라던가 혹은 모회사 쪽에서의 부채를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태양건설의 몰빵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부채, 그러니까 이 부채를 통해서 샀었던 이 용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체 개발을 하고 분양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야 부채가 많다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로 완전히 작용되었던 시기이지만 이제는 이 부채를 잘만 활용한다면 완전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그런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고 정부 쪽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건설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조차 이 청약이 나온다면 거의 100% 완판이 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아파트로서의 분양에 나서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재개발과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땅에 짓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빈 땅에 짓는 경우가 굉장히 사업을 빠르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겠죠. 뭐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어, 결국에 용지를 사들여서 그 빈 땅에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실적에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부채 비율이 많다고 해서 리스크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리스크가 가장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양 호황기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당연히 이 빈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이런 디벨로퍼를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 수주정거와 그리고 용지를 보면 이 디벨로퍼의 가치를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가치를 봤을 때 태양건설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을까? 뭐 건설 중에서는 물론이고 주식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도 태양건설만큼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제가 좀 분석을 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나 많았어요. 과연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했고 정말 깊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했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기업 분할 합병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설, 그러니까 대시장인 브랜드의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방송, 물류,
레저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이제 환경, 방송, 물류, 레저 사업 등에서 나오는 부채를 태양건설에 몰빵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기업의 분할 합병이 되었고 그 대주주 측면에서도 이제 이 태양건설의 주가를 띄워야지만 TY홀딩스의 지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는 이 저평가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특히 작년 4분기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빅베스를 통해서 비용을 완전히 다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설 산업의 이제 전문성은 당연히 강화할 것이고 특히 디벨로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부족했던 이런 마케팅이라던가 홍보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시장이라는 이런 브랜드 자체가 태양건설의 건설부 브랜드가 대시장입니다. 이 대시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과연 메리트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편한 세상, 아니면 현대건설의 실스테이트, 삼성물산의 레미안, GS건설의 자이 이런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그렇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 위주의 동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지방 위주의 그런 분양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수도권으로 점차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나 중소건설사, 중견건설사 중에서는 대시장만큼 브랜드력이 높은 건설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뭐 창원이라던가 뭐 동대문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디벨로퍼 사업을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김포라던가 전주, 특히 세종, 하남의 가밀, 파주, 뭐 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전라도라던가 아니면 경상남도, 보통의 경상남도의 대부분의 분양을 영위했었다면은 이제는 수도권으로의 진출, 그리고 서울의 동대문까지 진출을 하면서 대시장에 대한 브랜드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을 좀 보더라도 PR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환경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혔다고 치더라도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더라도 지금 단기순이익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3천억 가까이는 이제는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라던가 단기순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 4분기에 봤을 때 완전한 빅베스를 했었죠. 여기서 비용에 대한 그런 대입을 완전히 재무제표에 대입을 시킴으로써 완전히 빅베스에 나섰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 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400억 원, 뭐 600억 원, 그리고 1,700억 원에서 내년부터는 결국엔 3천억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2,500억 정도만 나와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4,700억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2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디벨로퍼의 특성상 이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ROE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디벨로퍼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주보다는 IS 동사와 같은 디벨로퍼 혹은 SKD&D 같은 디벨로퍼의 가치가 사실상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선은 극심한 소외 현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러한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업 구조와 그리고 이번에 기업의 분할 합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우량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는 이 부채적인 그러니까 부채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충분히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가격대인 것은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분할 합병을 통해서 이 TY홀딩스의 지배구조를 TY홀딩스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현물 출자를 하면서 TY홀딩스의 유상증자에 나섰죠. 그런데 유상증자의 좀 특이한 점이 이 현금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출자예요. 그러니까 이 TY홀딩스가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이 신기한 것이 예, TY홀딩스의 그런 주주라던가 혹은 TY홀딩스에 관련된 이런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태형건설 주주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현물 출자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이자 메리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I 건설사, TI 건설입니다. TI 홀딩스의 이런 주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양건설의 주식 가치를 1245원에 판매가 되는 것이고 1245원어치의 이제 TI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주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태양건설의 주가가 11,650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245원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런 주주는 없겠죠. 이거를 지금 TI 홀딩스 대주주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TY 홀딩스의 유상증자를 대주주가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참여하면 할수록 TY 홀딩스의 대주주가 그러니까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의 대주주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노려서 좀 공개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현물 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상 이 지주회사는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아닌 이런 국내 계열 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지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면 국내 계열 회사로 그냥 남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알짜 회사들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영위했지만 이 사업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Y 홀딩스의 지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TY 홀딩스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형건설을 통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Y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편입하기 위해서 이제 태형건설 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매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공개 매수 가격은 1245원입니다.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물 출자를 받고 이에 대가로 TY 홀딩스의 주식을 갖게 되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TY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태양건설의 지분을 약 1245원으로 약 1,600억 원가량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여기에 참여할 주주는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제 TI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태양건설의 주가가 고평가되면 고평가될수록, 뭐 고평가도 아니죠. 그냥 지금 가치에 비해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TI 홀딩스의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상증자를 몇 번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물 출자를 몇 번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주주만이 이 TI 홀딩스의 주식 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245원으로 했지만 태양건설의 주가가 2만 원이 되고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18,000원대, 19,000원대로 한다고 해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태양건설의 일반 주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9,000원으로 TI 홀딩스의 주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식 수를 이제 손쉽게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주주와 이제 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4분기 들어서 이 태형건설의 대주주가 이제 태형건설의 지분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이 대주주 이슈 그리고 기업 분할 합병에 대한 이슈 역시나 태형건설의 주가에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개발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에 40만 원 정도, 40만 원 이상을 이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민간 자본의 참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만 원이라는 엄청난 호수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결국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시양, 이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꽤나 기대를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의 공급이라던가 혹은 자체 사업 목록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2022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쉬운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점은 그거예요. 태양건설의 PER이 2가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가 7.5조 원, 그러니까 7조 원 이상이라는 점. 여전히 용지에 대한 그런 가치도 좀 간단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디벨로퍼는 누가 뭐래도 IS 동서죠. IS 동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100%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 그런데 태양건설은 시가총액이 4,700억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수주잔고라던가 용지, 가지고 있는 용지, 땅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에도 IS 동서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외로 인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태양건설이 아니라 TSK 코퍼레이션을 보고 지금까지 주주분들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혹은 시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라인 때에서는 충분히 관심권에 둘 만한 가격대인 거 맞습니다. 대략 1,500원대에서 18,700원대 라인대까지가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지지 라인이 강한 가격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1,500원대 라인대에서 8,700원대 라인대까지가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고요. 월봉을 봤을 때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이제 횡보를 지속해 왔었고 지금 상승의 파동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기업 분할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결국 박스권을 뚫고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3파동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전고점을 뚫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될 건설 정책 기조와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분양에 대한 청약에 대한 강력한 관심도 그리고 대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태양건설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티와홀딩스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내에 지분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구조에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태양건설 자체적인 기업 부분만을 봤을 때에도 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이제 성장 나름대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관심을 좀 가실 만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건설업에 대한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